1월 24일 저녁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열렸고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대1 스코어를 거두며 무리 없이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인니의 사령관으로 있는 신태용 감독도 형편없는 살림 속에서 어떻게든 반전을 도모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워낙 체급 차이가 큰 두 팀이라 사실 경기 전부터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이 경기는 팬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긴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 경기에서 이라크에게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2위로 내려앉았고 사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한 승리와 동시에 다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라크와 베트남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 시작도 전부터 이미 조별리그 1위는 이라크 2위는 일본으로 확정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은 부담감이 사라져서인지 오히려 더 여유롭게 플레이하며 승리를 따냈고 이제 한국의 조별리그 3차전 결과에 따라 다음 라운드에서 곧바로 한일전이 열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1위 요르단과 2위 한국의 승점은 똑같이 4점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무수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이 승리를 거두고 요르단이 무승부 또 패배를 거둔다면 거진 사실상 한국의 조별리그 1위 자리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노리고 나설 테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2위로 진출해 곧바로 한일전을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어찌 보면 결국 우승을 위해서 나중에 만나야 할 상대를 벌써부터 지레 겁을 먹으며 회피해버리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이들의 주장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붙으면 붙을수록 한국의 승리 확률이 더 커진다는 철저한 분석인데요. 일단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원래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역량에는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클린스만을 향한 한국 팬들이 여론이 더욱 바닥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바로 선수 기용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기재는 꾸준히 수비력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왔었던 선수이고 정작 국내 K리그에서도 최근 좋은 활약상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K리그 팬들조차 왜 국가대표가 이기재를 선발로 기용하느냐는 의문을 던지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지목되는 것이 중원의 박용우인데요. 이미 강력한 전방 압박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대축구에서 탈압박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박용우는 상대 미드필더진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어왔고 요르단전에서는 자책골까지 기록하며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에 더욱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스쿼드 내에 딱히 박용우를 대신할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남은 아시안컵 기간에서는 결국 박용우와 황인범의 파트너십은 고정 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날이 갈수록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규성인데요. 과거 카타르 월드컵 시즌에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 공격진을 이끌 제목으로 평가받았으나 조규성은 공중볼과 헤딩에는 능하나 정작 발기술이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게다가 몸도 뻣뻣하고 둔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전봇대와 다름없다는 것이 팬들의 반응인데요. 이처럼 한국 대표팀은 대회 초반부터 스쿼드 내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한국 팬들은 하루빨리 선발 라인업을 교체하라며 클린스만에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현재 한국의 벤치 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대회 중간에 주전 멤버를 교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러나 지금 한국 팬들이 애타게 기다려오는 선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황희찬입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본인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며 벌써 리그 두 자릿수골을 기록 중이고 특히나 그 상승세에 힘입어 최근 국대 경기력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그리고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공격진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었죠. 그러나 본선 무대에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희찬이 가벼운 엉덩이 부상을 입으며 스쿼드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곧바로 한국의 경기력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다른 포지션을 대신할 만한 자원은 딱히 없지만 지금 최전방에서 모든 기회를 무산시켜버리는 조규성 대신 황희찬을 기용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투톱을 세우는 것만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중인데요. 소식에 따르면 황희찬은 빠르면 조별리그 3차전 혹은 다음 16강에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무엇도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없고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도 괜히 급하게 출전시켰다가 부상이 재발하게 되는 사태만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한국 대표팀이 더욱 완성된 스쿼드를 가동시키려면 최대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결국 일본과 빨리 맞붙는 것은 현 전력상으로도 한국이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천천히 다시 조직력을 재정비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완성된 풀핏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낫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16강에서 곧바로 한일전이 성사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오히려 현재로서는 일본이 더욱 한국을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대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이 바로 수비라인이었으나
조별리그부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연발하며 벌써 5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최약체 베트남을 상대로 2골을 먹혔고 이라크를 상대로 또 멀티골을 먹혔으며 심지어 오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결국 마지막에 1골을 추가로 먹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력도 엉성하지만 지금 일본 대표팀의 최대 구멍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온인데요. 생김새부터 전형적인 아시아인들 얼굴과는 다른 이 선수는 가나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혼혈이며 종종 다른 팀 팬들에게는 귀화한 선수로 비춰지기도 하나 엄연한 일본 국적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흑인 특유의 타고난 탄력은 어디 가지 않는지 뛰어난 반사신경을 발휘하면서 골키퍼로서 이름을 날리며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일본 축구 역사 전체를 찾아봐도 몇 안 되는 해외파 일본 골키퍼 선수인데요. 2002년생의 21살로 나이도 어리기에 장래가 더 기대되는 유망주이고 얼마 전까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설이 굉장히 진하게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 대회를 통해 점점 이 선수의 본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전에서는 공중볼과 반사신경에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리 2골을 실점하며 역전까지 허용했었고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도 막바지에 날아온 정면 슈팅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며 또 클린시트를 날려먹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비력을 본 일본 축구 팬들은 하루빨리 이스즈키 자이온을 다시 벤치로 내려야 하며 지금 한국과 맞붙게 된다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며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자이온을 기용한다면 다음 토너먼트에서 무조건 대형 사고를 친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넣은 3골은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경기 막바지에 허용한 실점은 부끄러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이온의 선방 능력을 높게 사영입을 추진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 녀석은 지금까지 본 아시아 골키퍼들 중 가장 형편없어. 애초에 메뉴의 스카우터 부서 능력은 형편없어. 그러니까 자이온 같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겠지. 근데 이번 대회로 인해서 프리미어 리그 진출은 날아가 버린 것 같네. 지금 한국과 맞붙는다면 무조건 공략당한다. 한국도 수비가 불안정하지만 여기는 더 심각해. 손흥민은 아예 대놓고 우리 골키퍼를 공략하려 들 거야. 기회가 날 때마다 중거리를 날려댈 테고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일전 성사를 피해야만 해.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이라크가 1위로 진출했으면 좋겠어. 이처럼 일본 팬들도 한국 팬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16강 한일전을 꺼리는 상황인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승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회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서는 최대한 약체팀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표팀도 가급적이면 황희찬 선수의 풀핏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휴식을 부여해주고 싶을 것이며 팬들은 완벽한 몸 상태가 갖춰진 이강인과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의 3톱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한국 대표팀이 의도적으로 2위 진출을 노릴 리는 없을 테고 무조건 승리를 거둔 뒤 그 뒤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 우리 선수들에게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